안녕하십니까, 김병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목 2편이 이어집니다. 김병무 TV와 함께 하신다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목과 관련된 천간으로는 갑과 을, 그리고 지지는 인, 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양목인 갑과 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갑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갑질의 바로 그 갑입니다. 즉, 갑목은 내가 최고요, 리더요, 맨 꼭대기에 있으니 나 외에 나머지는 전부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목은 원래가 꼿꼿하고 잘 숙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양목에 해당되는 갑과 인은 겉으로 이러한 형태가 확연히 잘 드러나 보이며 음목에 해당되는 을과 묘는 대체로 겉으로 잘 표가 나지 않으나 삼주 혹은 사주가 왕상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이 왕상해지는 때를 만나면 양목인 갑과 인의 형태와 아주 흡사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갑의 키워드를 다시 보자면 체면치레, 형식, 보수적, 권위적, 우두머리, 노력과 고집, 희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키워드와는 달리 희생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갑목, 인목과 같은 양목은 큰 나무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산에서 멋있게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나 한편으로는 벌채되어 가지고 인간 세상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도 그 존재의 아주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벌채는 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벌채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비록 보기에는 좋으나 인간사에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보기만 좋은 나무로 그치는 거지요. 바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게 될 사주실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응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삼주 혹은 사주를 보니 갑목, 인목의 기운이 왕상해서 좋기는 한데 평생 벌채되지 못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면 현실에서는 그 자신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무용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운이 좋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 목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러하긴 한데 조선시대까지는 아무리 글 공부가 뛰어나더라도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벼슬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그때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생활도 안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요즘 표현식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루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여전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패스하는 것만이 지상 목표이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국가고시에 통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루저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무례한 표현이 될 것이며 사주간명 역시나 이러한 전 근대적 시각으로 감명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해서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돌아갔습니다만 간목, 인목의 희생에는 명예, 숭고함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2008년 국보위로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연히 삼척시 중경묘역 주변산에서 숭례문 복원했을 금강송을 벌채하는 행사를 언론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벌채되는 나무들은 무려 100년 이상 자란 귀한 금강송이었는데 모두 대들보, 추녀, 기둥 등 가장 중요한 부위에 적용되기 위한 재료로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벌채하기 전에 대목수가 어명이여를 외치면서 소나무 밑둥에 도끼질을 하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소나무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소나무 입장에서 아마 임금님의 명으로 네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베어지는 고통이나 도끼질의 아픔은 아마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원래 간목, 인목은 명예지상이라고 해서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를 알아주는 임금님에게 발탁되었으니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간목 혹은 인목이 왕성한 분들에게 했더니 유달리 강하게 공감하시는 것에 대해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목 혹은 인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역시 그 소나무의 입장이 쉽게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주에서 간목이 왕성한 경우 남녀 모두 키가 크고 살집도 좋고 외모가 우아하게 생겼고 성격도 유들유들 부드럽고 온화한데 만약에 수 또는 화가 그 사주에서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모에서도 살도 좀 부족하게 나타나고 또 동년배에 비해서 쪼글쪼글해지는, 즉 비교적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하체가 또 부실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뿌리를 내려야 할 토가 너무 척박한 이런 환경이 되게 되면 평소에는 대인관계가 좋다가도 갑자기 썽을 막 내거나 혹은 막말을 하거나 쌍욕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가 수가 적당히 토 속에 적당히 포용이 되어 있는 이를테면 진토 같은 경우지요. 그런 경우나 또 화가 또 충분히 사주에 있다면 아주 사람이 희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매너로서, 매너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귀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간목은 사주에 병화나 개수가 잘 포진되어 있고 또 지지에 축토나 진토가 잘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격이 아주 높아져서 불의를 보면 잘 참지를 못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통 크게 선심도 잘 쓰고 또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건 반드시 우두머리로 우뚝 솟아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지의 인목의 키워드는 외모가 내문 업적, 눈이 부리부리, 호랑이같이 한성질한다, 산신령, 권위, 체면, 명예 등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는 시간대로 치면 인시입니다. 즉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인데 이 시간에는 남의 집 이렇게 방문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받을까 긴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얼핏 보면 스케일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소심하고 그래서 또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호랑이는 신통력, 산신 등의 일종의 종교성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든지 불교, 천주교 등 기존 주요 종교 외에도 역술, 신통술, 무속 같은 이런 부분하고도 인연이 잘 닿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인이 왕성하게 되면 내가 귀신을 부리는 입장이 되는데 반대로 신약하게 되면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운기가 만약에 나빠질 무렵에 종교성에 빠지는 경우에 오히려 사이비 종교나 사람을 해치는 흑종교 같은 것과 그런 쪽하고도 연관이 되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계절로 치자면 인월인데 인월은 음력 1월입니다. 이때는 농촌에서 파종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금, 사채 등 돈과 관련된 일, 즉 돈관리자, 은행원, 격리, 사채업자 등이 주요한 키워드가 되고 평소 비록 자금 관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목이 왕성해지는 때를 만나게 되면 회사 자금 관리 같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목인 을과 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